21세기 사경계를 쓰면서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가리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강태기 선교사님, 김영임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 이 불가리아에 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개인의 신앙 얘기들, 그리고 또 어떻게 사모님과 함께 만나서 결혼하게 된 얘기들을 해서 마지막에 불가리아로 가자 하다고 의기투합돼서 이 불가리아에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가리아에 왔을 때의 그 느낌은 어떠셨는지요? 제가 제일 처음 혼자서 정탐을 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인제 불가리아에 한 달 이상 눈이 내려서 겨울에 오셨구나요. 겨울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도로에 눈이 한 번도 녹지 않고 하얀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불가리아에 대한 첫인상은 그 온통 세상이 하얗기 때문에 뭐 아름답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차갑다.' 하는 생각,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네. '야 이렇게 또 너무나 이렇게 차갑고 또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어떻게 적응하고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셨구만요. 사모님의 첫인상? 저는 이제 정탐은 저희 목사님 혼자 가셨고 네. 저는 이제 파송 받아서 이제 오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처음이었는데 어린 그때 아이들이 좀 어렸어요. 몇 살이었나요? 두 돌이 안 됐고 그때는 네 돌이 안 됐고 그런 상태에서 업고 이제 같이 손잡고 그렇게 짐하고 이렇게 힘들게 왔거든요. 근데 올 때 러시아 항공을 타고 왔는데 네. 러시아 네. 거기 이제 승무원들이 제가 짐하고 애들하고 쪼금 이제 힘들게 들어오고 또 애들도 울고 그래서 제가 쪼끔 힘들어했어요. 네네. 이 승무원한테 쪼금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쪼금 친절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쪼금 제가 마음이 쪼금 힘들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내려서 갈아타고 불가리아 이제 비행기를 타고 불가리아까지 도착을 하는데 제가 같이 이제 지친 아이들 이제 잠자고 있는 아이들 한 명씩 업고 안고 짐하고 힘들게 불가리아 비행기를 딱 타니까 승무원들이 저희를 보고 짐을 다 들어 주고 안내를 해 주는 거예요. "여기 앉아라." 짐도 다 올려 주고 저는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예. 열 몇 시간 좀 지쳐 있었는데 감동을 받아서 '아 불가리아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3 시간 동안 오는 동안 마음이 편안했어요. 예. 그리고 앞뒤 앉은 또 불가리아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 따뜻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러시아 항공과 불가리아 항공의 그 차이점을 벌써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었으니까 어 그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하는 역할이 그 나라를 정말 대변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조금 더 친절하게 했으면 처음 오시는 러시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가졌을 텐데. anyway,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었나요? 그때가 2002 년이었어요. 2002년이니까 지금부터 23년 전입니다. 자, 23년 됐으니까 2달 바로 지난 아이는 25살이 됐을 거고, 4돌 지난 아이는 지금 29? 28? 아, 안으로는 예. 수유를 먹고 그렇죠. 네. 이제 다 청년들로 장성시켰는데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세월이 참 빠르죠. 네.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이 불가리아 과연 어떤 나라인지, 벌써 여기서 20년 이상 사셨으니까 좀 자랑 같은 거, 역사적인 고정이라든지 자랑들 좀 해 주시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사람들이 '아 나도 불가리아 한번 가 보고 싶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니까요. 자랑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불가리아의 인제 수도가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예. 소피아는 원래
그 공주의 이름입니다. 공주의 이름. 음. 또 뜻도 있겠죠. 소피아라고 하는 뜻도.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비잔틴 제국에 네. 이제 황제가 자기 딸이 이제 아프니까 백방으로 이제 딸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수소문했습니다. 네. 근데 그 아무렇게나 해도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도 낫게 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가운데 한 현자가 찾아와서 네.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공주의 병은 마음의 병이니까 그런 곳에 가서 요양을 하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이 공주를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았던 곳이 바로 여기 소피아입니다. 그래서 그 소피아 공주가 나와서 이제 왕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곳에 공주의 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교회를 만들고 네. 교회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하는 사람도 생기고 마을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소피아가라는 도시가 유래가 됐고요. 네네. 그래서 그 공주의 이름을 따서 이제 지은 그런 도시입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참 소피아라는 도시, 또 불가리아라는 것은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 마음이 따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 온순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는 그 물이 좋습니다. 예. 물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뭐 불가리아 하면 불가리스가 나는 곳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불가리스라는 상표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 요구르트가 유명합니다. 요구르트로 유명하다. 물이 유명하고 요구르트가 유명하다. 예, 또 뭐 좀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저희가 가장 좋았던 것이 여기는 열대야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기온은 한국하고 비슷하게 올라갑니다만 네. 그러나 건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한 5년 동안은 집에 선풍기도 켜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름에 날씨가 좋고요. 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제 여름이나 봄에 오시면 너무나 좋아서 추적 여유를 즐기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우리 강태희 성사님께서 좀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충으로 좀 우리 김 성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여기는 장미 오일이 장미 오일. 유명해요. 장미 오일. 네. 그래서 화장품에 장미 오일이 들어간 그 화장품이 고가로 판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서유럽의 그런 고가 화장품에는 불가리아의 장미 오일이 들어가요. 자, 여기에는 장미 계곡이라고 그 지역이 있어요. 장미를 재배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일반 장미 우리가 알고 있는 장미하고 그 장미 계곡에서 재배하고 있는 장미랑 조금 달라요. 예, 그곳에서 재배하는 장미는 크기가 아주 작아요. 신달래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주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장미 오일이 가장 많이 재배되는 곳이 여기 불가리. 네. 네. 불가리아에 장점들이 많네요. 그리고 물이 참 우리 사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중에 하나가 물이잖아요. 제일 좋아요. 나는 물부터 최고 좋습니다. 유럽에서 최고. 그렇다면 보통 물이 좋다 그러면 알프스 산에서 내려오는 스위스의 물이 좋다고 하는데 스위스의 물보다 또 좋아요. 더 좋 예, 불가리아의 물.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죠. 이거 안 믿어 보십시다. 그리고 불가리아에 많이 오셔 가지고 물 많이 마시면 우리 사모님처럼 이렇게 피부도 좋아지고 이뻐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요구르트. 왜 요구르트가 좋을까요? 여기 낙농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낙농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지역 자체가 많이 나는 그 비피더스 균인가요? 예. 그 균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말이요. 어쨌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요구르트를 불가리아 요구르트 먹었는데 우리 동행하는 우리 이영범 선교사님께서 불가리아의 요구르트가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지? 보통 다른 나라 사람 나보다도 더 좋았어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미 오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기 계시던 선교사님께서 장미 오일로 만든 이 하얀 화장품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역시 그것도 보톡스에도 좋고 보톡스 효과도 있고 좋다고 들었는데 그거.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아주 강력하게 불가리아에 오시라고 추천할 만한 그런 얘기들 좀 해줄 수 있나요? 너무 갑자기 물어서 좀. 예. 여기 불가리아 오셔 가지고 네. 이제 산사가 한국으로 들어가신 우리 한인분들도 꽤 계십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네. 불가리아에 가서 그런 여유와 또 그런 따뜻한 분위기를 이제 본인도 느끼고 싶다는 플레이마트를 많이 하시고요. 기회만 있으면 또 다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네. 예 꽤 계십니다. 여기에 불가리아의 경제 사정은 어떠시나요? 만약에 한국에서 불가리아에 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게 돼 있습니까? 병원 문제라든지 혹시 보건자들 교육 문제라든지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 다 예. 괜찮으시나요? 건강과 그리고 인제 교육 면에서는 네. 불가리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쪽에는 정교회권이지만 아이들을 대부분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현지인 학교로 보냅니다. 네. 이렇게 현지인 학교로 보내어서 생활하는데 뭐 특별히 서유럽이나 이런 데서 발견되는 그런 인종차별도 없고요. 네. 인력 차별이 없구나. 아이들이 그 학교를 졸업하고도 인제 학교 다닐 때 인제 친구들을 한국 간 아이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도 가끔씩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그냥 만나고 하는 거 보면 아이들이 참 학교 생활에서 만족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느낀 점은 옛날은 공산주의의 어떤 그 잔재적인 것도 조금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현대 문명의 발달과 함께 아주 새롭게 진행되는 여러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유럽의 가장 일종의 가난한 나라였지만 이제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고 함께 유럽과 함께 그냥 계속 어 어깨를 나누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가리아에서 사시면서 소피아 그리고 불가리아의 장점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혹시 거기서 빠뜨린 점이 있으시나요? 물이 좋고 요구르트도 좋고 또 장미로 만든 오일도 좋고 그렇게 하셨는데 또 빠뜨린 것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하시고 시작할까요? 예.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 눈이 많이 온다는 것은 스키 타고 스키를 운동에서 스트레스를 즐기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네. 글쎄요. 사모님이 하시는 온천도 좋아요. 온천 항속도 제오하시오. 곳곳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희는 안 가 봤지만 네. 한인 중에 이제 가 보신 분들이 "골프가 너무 좋다. 저렴하다." 그런 얘기 많이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없이 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네. 한국에는 골프 한번 예약하려 그러면 힘들잖아요. 불가리아에는 무한대로 열려 있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선교사님들 한번 만나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사시는 사역의 얘기들을 좀 나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사모님. 네? 예. 저는 처음에 여기 도착해서 그 일주일 뒤에 저희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간 곳이 있어요. 저희 이제 사역지 소피아 한인교회에 갔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갔냐면 어 무료 급식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65세 이상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주일에 두 번을 음식을 해서 직접 대접해 드리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제가 여기 불가리아 오면서 느낀 것이 좀 그때만 해도 좀 많이 좀 낙후가 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고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시고 또 공산국가일 때는 연금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 개념이 사람들에게 없어 가지고 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상당히 좀 배가 많이 고프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무료 급식을 한다고 했을 때 소문이 많이 나서 소피아 전체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몰려오시는데 한 150명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150명분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커다란 이제 두 냄비에 수프를 끓이고 그다음 야채를 최대한 부피가 크면서 좀 저렴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야채들을 사서 야채를 전부 다 채 썰어 가지고 샐러드를 만들고 그다음 빵을 커다란 그 베개빵이라고 하는데 그 빵을 사서 우리 4분의 1 등분 잘라 가지고 이제 커다란 접시에 빵 4분의 1 조각, 샐러드, 그다음 치즈 한 조각, 그리고 수프 요렇게 해서 항상 드렸거든요. 미트볼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150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나눠 드렸는데 네.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기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배고프시고 또 외로우신 분들이니까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둘러앉으셔서 이제 드실 때 그분들끼리도 친구가 되신 거예요. 친구가 돼서 본인들 인생 이야기하고 또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동네 어디서 사냐 그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집에 갈 때 또 서로 끼리끼리 친구가 되어서 또 같이 집에 가시고 예 그런 것을 계속 이제 오랫동안 해 왔었어요. 예 지금까지도 이제 해 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지역에 계시는 연로하신 노인분들 경로 사상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그 일을 하시고 목사님께서는 목회를 하시죠? 네. 예, 첫부터 목회하셨습니까? 아니 처음에 왔을 때는 네. 제가 신학교 사역을 네, 신학교 사역을 하시고 맞았습니다. 야 예 그래서 인제 신학교 사역을 하던 중에 인제 그 선대 선교사님이 이제 한인교회를 같이 맡고 계셨는데 네, 인제 사정상 그만두시게 되어 가지고 네네, 예 그러면서 인제 그 이후부터 제가 첫 번째는 신학교 사역과 네, 그리고 인제 한인교회 사역을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인제 한인교회 사역만 하고 있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인제 지금 저는 그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인제 뭐 한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한인교회 위치가 이곳에서 현지인들과 또 선교 사회 그리고 한인 사회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일단 교회 연합이라든지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믿지 않는 아닌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을 제 사역의 대상으로 놓고 네, 또 징검다리 놓는 네. 그런 사역들을 자서 정말 훌륭하신 그 사역이신데요. 한인 교회 사역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사역하고 틀리잖아요. 여기는 좀 더 외국인들이 있고 한인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또 한인들과 또 선교사님 관계 이것을 3, 4의 그 브리지 역할을 우리 집에서 하시려 그러면 한인교회 역할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인교회 사역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2004 년부터 어. 2007 년까지 사역했었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5년 정도 한국으로 인제 들어갔다가 네. 2012 년부터 다시 시작해서 지금까지 12년 13년 정도 되시네요. 제가 이 한인교회에 지금 와 있는데요. 보니까 너무 아담하고 또 쇼핑센터 같은 그 좋은 건물 또 좋은 위치 장소 차 편도 참 좋을 것 같은 이런 곳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여러 교회들도 있고 또 선교 단체들도 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플라자 같은 곳인데 어 여기에 매주 만한 몇 명의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지금 현재는 한 25명 정도. 25 명. 네. 예. 네. 코로나 이후에 네. 너무 많이 줄었어요. 물론 많이 줄었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된 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전과 그 이후가 차이가 많은데 어떤 지역은 또 회복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침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는 교회도 있고. 어떻든
한인들을 위한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또 일반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 한인교회 사역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강태미 선교사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시나요? 앞으로 이 사역이 앞으로 계속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계시겠죠? 예. 네. 언제까지요? 은퇴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일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인 여교회 사역, 그다음에 어른들 경로 분들을 이렇게 피딩하는 사역, 또 사모님께서는 또 다른 사역에 하고 계시죠? 어 그 유학생들이나 네. 한국 분이 오실 때 선교사님들 오실 때도 예 현지 적응을 하셔야 되니까 저충하시면서 언어적인 면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나눠서 각각 도와드리고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불가리아 역사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조금 공부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가르쳐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학생들한테도 좀 많이 가르쳐 주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나라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지도에 이제 길 이름들이 네. 이 나라의 역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각 왕들, 왕조 시대의 그 왕들의 이름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 독립투사들의 그 이름들이 긴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딱 보면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지도에 역사적인 인물들이 다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시대 순으로 쭉 나열을 하면 재밌는 역사 이야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역사들을 이제 좀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주고 지도 이야기도 해 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불가리아의 선교사님으로서 불가리아의 역사를 이해하고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역사를 모르고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모르고 선교 사회가 한다는 것은 좀 부족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볼 적에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 그러니까 이 소피아 지역에 있는 길 이름이 옛날의 왕조나 그리고 전쟁에서 한 영웅들의 이름들이 되어 있다면 그 길 이름을 소개함으로써 역사 공부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예. 마치 그림 성경 공부처럼 그런 느낌이네요. 그거 참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어디 한국에서 교사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하고 어려워했었는데 여기에 와서 지도를 이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었고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한인들이 와서 정착을 도와줄 때 저희가 월세를 이제 집을 얻어 주려고 할 때 예. 그때만 해도 지도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늘 주소를 보고 그것을 익히고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지도의 놀라운 이제 비밀이 있다. 지도에 역사가 살아있다. 이것을 발견하고 그걸 발견하셨다 그죠?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와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오시는 집사님들하고도 이제 이야기할 때 길 이름 이야기도 해 드리고 이 나라 역사 이야기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재미있게 집 구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불가리아 역사를 재미있게 공부를 하게 됐고 예 그 재밌는 것을 또 주위 사람들한테 서로 예 이야기를 해 주고 싶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재미있게 불가리아 역사를 네.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시구만요. 제가 아까 지게 말씀을 하실 때 이 불가리아에 왔을 때 러시아 항공을 타고 다시 불가리아 항공을 탔을 때에 조그만 아이 2돌 된 아이 그다음에 4돌 된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그리고 오면서 여러 그 짐들 이민 보따리 같은 저도 미국의 디아스포라로서 처음에 미국으로 갈 때 이민 보따리를 함께 가져가면서 뭐 얼마나 눈물겹기도 하고 또 또 이제 미래의 희망도 물론 갖고 있겠지만
타향살이는 힘든 거잖아요. 그걸 잘 아시고 여기에 정착하려고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나 현지 그리고 유학생들을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한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자, 이 시간이 왜 이게 빨리 가는지요. 우리 사역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또 즐거웠던 추억들 좀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럼 다음에 만나서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지, 그리고 어떤 즐거운 추억에 남는 기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 이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